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특히 새해 2024년에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 다니셔야 되는데요. 우리가 공간에도 풍수하게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삶의 지혜이고, 이것을 잘 지켜낸 사람들이 더욱더 새해에는 번영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네, 멋지동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되는 사람들,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풍수학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24년에 무조건 가장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부화뇌동하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뭔가 부산스럽게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뭔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옛날 6.25 전쟁을 예견하셨던 그 타너 스님의 타노록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정말 많을 것이고, 그때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잘 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시기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. 그 변화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적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, 시시때때로 변하고 놀라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뭔가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. 물론 감정적으로 놀랄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그 감정에 심취되어서 어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점,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2024년 갑진년은 우리가 청룡의 해라고 하죠. 즉 푸른색을 의미합니다. 푸른색은 오행에서 나무를 의미하죠. 이 나무와 같은 해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뭐죠? 나무를 내리치는 쇠, 도끼와 같은 사람, 바로 금의 속성을 지닌 사람입니다. 이 금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세분화시켜 보자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말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. 나를 찌르는 송곳과도 같은 사람인 거죠. 너무 말이 날카롭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 송곳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여러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물론 누군가의 직설적인 충고, 따끔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들어야겠죠. 하지만 사사건건 모든 상황을 찌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내년에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요,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.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날카로운 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망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. 여러모로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지를 못하고 단편적인 생각, 단편적인 감정들에만 휩싸여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분들을 보면 뭔가 보호 본능이 작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, 저 사람 나 아니면 누가 케어하겠어. 어이구 못 살겠다 하면서도 끌어안고 보듬어 주곤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온전히 존재를 해야 누군가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. 우리들 전부는 절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. 마음에 힘이 넉넉하거나 어떤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다면은 일단은 피해야 될 사람들은 피하고 나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접하는 게 그만큼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.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옷 속에 칼을 숨겨놓은 자객과도 같은 사람들인 거죠. 이 피해의식은 어릴 때 성장 과정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피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응어리와도 같습니다. 물론 그 응어리를 다 잘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응어리를 어릴 때부터 쭉 평생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옆에서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식이 너무 심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자, 다음으로는 우는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날카롭지는 않지만은 내가 손이 베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딘 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. 한 번쯤은 누군가가 슬픔을 호소하고 그런 눈물을 보이게 되면은
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우울함도 같이 전염이 되는 법입니다. 그 사람의 우울함과 그 사람의 눈물에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 눈물과 우울함에 여러분도 함께 젖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. 매일 우는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순간이 돼도 쨍한 아주 화창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. 여러분들의 화창한 앞날을 위해서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.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줄 알지만은 손이 자꾸만 가는 아주 예쁜 칼과도 같은 사람들인 거죠.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습니다. 그렇지만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본연의 속성 그리고 그 본인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숨은 의도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.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할 때는 항상 덧붙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피해야 될 사람이 곧 여러분들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. 쭉 여러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를 해봤는데 이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죠. 풍수의 원리가 음양의 모든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듯 이 음과 양을 지켜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요.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피해야 될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음과 양의 조화로서 여러분들 삶을 지혜롭게 펼쳐나가는 겁니다. 특히 2024년은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해입니다. 그 비바람과 천둥 번개에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. 비바람과 번개는 나무를 꺾고 불태울 수는 있지만은 물을 꺾을 수는 없는 법이죠. 즉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변화들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주 잔잔한 순풍과 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풍수학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새해에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굳이 새해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저의 책에서도 공간뿐만 아니라 이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. 즉 모든 사람들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야 진정으로 번영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언젠가는 또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그 치유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제나 인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